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8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그 토지의 그 지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지의 지목, 토지의 이름에는 28개의 지목이 있는데 이런 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그 법률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땅에 대한 지목에 관련된 것은 과거에는 지적법이었어요. 그랬다가 몇 년 전에 측량, 수로, 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다가 올해 2014년 7월 1일부로 다시 개정됐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교재, 오늘은 제 8강 시간인데요. 페이지는 34쪽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측량, 수로, 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 거기 여러분 제목이 써있죠?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이름도 좀 길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 여러분 다 이 토지위에 있는 지하공간, 지상공간, 공중공간이 다 뭡니까?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는데요. 이 부서는 어디냐?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가 되겠습니다. 거기 모든 법에는 제1조는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목적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이 법은 측량, 수로, 조사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 지적공부라고 하는 건 그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대한 장부를 얘기합니다. 지적공부. 이따가 다시 나오는데요. 용어가 지적공부와 부동산 종합 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 목적은 내용이 상당히 좋네요. 제2조는 정의가 나옵니다. 모든 법률은 목적이 나오고 그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거기 18번에 보니까 거기 1조에서 7조는 생략하고요. 2조에서 18번부터 34조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상을 보시고요. 18번에 보니까 지적소관청이 나옵니다. 우선 이 지적이라는 게 이게 지자가 땅지자죠. 땅지자. 그리고 이 적자는 무슨 적자입니까? 문서적자입니다. 문서적자. 이 적자가 문서적자라니까요. 그럼 지적이라는 게 뭐야? 땅에 대한 문서에 관련된 거구나. 땅에 대한 문서. 이것이 지적이구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적. 땅에 대한 장부의 소관청 어디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이때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 있고 행정구청장이 있죠. 자치구청장이라는 건 우리가 민선구청장이고 행정구청장은 시장이 그 위임한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 무슨 구가 있습니까? 분당구, 성남시 또 이런 구가 있잖아요. 또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 무슨 구 이런 게 있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구청장들도 포함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19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지정소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9번에는 지적공부가 나옵니다. 지적공부. 지적 똑같죠? 지적공부. 지적공부라고 하는 건 뭡니까? 땅지자에다가 적자는 뭡니까?
문서적자니까 땅에 대한 그런 공적인 장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기는 뭐가 있나요? 자, 토지대장이 있죠. 또 임야대장이 있죠. 공유지 연명부가 있습니다. 공유지.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땅에 대해서는 공유지의 연명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에 대한 등록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모양인 지적도가 있고 또 임야도가 있고요. 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장부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적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적공부라고 하는 것은 땅에 대한 공적인 장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토지대장 띄워봐야 되겠죠. 임야대장 띄워봐야 되겠고요. 뭐 지적도라든가 임야도 이런 것들을 반드시 토지 살 때 띄워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보니까 토지의 표시라고 나왔네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어디에 있느냐, 지번은 몇 번지냐, 토지의 지목은 뭐냐, 면적은 얼마냐, 경계 어떤 좌표를 등록한 것이 토지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뭐 지번이라는 것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가 되겠죠. 번지수. 예를 들어서 무슨 동? 뭐 56-2번지. 그러면 56의 2번지인데요. 이것이 바로 지번이 되는데 이 앞에 있는 번지를 뭐라고 합니까? 본번이라고 하죠. 본번. 뒤에 있는 번호를 부번이라고 합니다. 부번. 그래서 이 주소에는 이런 게 일반이고요. 일반 주소고, 만약에 임야, 산이 있다면 여기 산자가 붙죠. 산이 붙고, 산이 아닌 것은 그냥 아무런 말이 붙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4쪽 보시고요. 자, 넘기시면 24번에 뭐라고 그랬나요? 지목이라는 게 뭐예요? 지목. 토지의 이름이죠. 뭐.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토지의 이름을 말합니다. 토지의 이름. 그 다음에 31번 분할이라는 게 뭡니까? 분할. 한 필지, 이렇게 한 필지의 토지를 이렇게 나누는 것을, 한 필지의 토지를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분할이라고 한다. 분할. 또 이렇게 합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 개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만드는 것을 합병이라고 합니다. 거기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랬습니다. 33번 지목 변경이라는 게 뭘까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지목 변경. 토지 이름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이었습니다. 밭전. 여기다가 공장을 짓다면, 공장을 졌다면 공장 용지가 되겠죠. 또 전에다가 집을 졌다면 이게 뭐가 될까요? 대가 되겠죠. 이렇게 토지 이름 28가지 토지가 있는데요. 지목이. 그래서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지목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지목 변경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이제 이 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그런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 67조에 지목의 종류가 나옵니다. 67조에 지목의 종류가 나온다. 지목의 종류는 28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28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볼까요?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용지, 채용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로 구분한다. 이렇게 해서 토지 이름은 28개 지목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 경매로 나오는 것은 28개 지목이 다 경매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땅을 싸게 사가지고 돈이 되는가 이런 걸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뭐 시험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암기할 필요 없고 집중적으로 저런 땅을 어떻게 싸게 사가지고 지목 변경해가지고 돈이 되는 거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비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는 지목이 28개 지목이 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 용도 분석 공부하셨죠? 건축물에도 28개 건축물이 있었죠.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3번 제1종 근린생활시설, 4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 14번 업무시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28번 뭐였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례시장이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목도 28개 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의 구분, 시행령 넘기면 36쪽에 나왔죠. 시행령 제58조에 지목의 구분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전입니다. 전. 자, 전이라고 하는 건 밭전자지요. 이 밭전자, 여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 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묘목이라고 하는 건 어린 새끼나무지요.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여러분 식용이 보면 먹을 수 있는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가 전이 된다. 두 번째는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답. 논답이죠, 논답. 여기 답은 항상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은 물이 없고 답은 물을 이용해서 벼농사를 짓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게 좋은가요, 여러분? 만약에 경매 나왔을 때 어느 게 좋은가요? 전이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것도 괜찮아요. 지목은 답인데 답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황은 물이 없어가지고 현황은 현재 뭘로 쓰고 있다? 전으로 이용하고 있다. 벼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이런 거 경매 나온 거 이런 것도 괜찮죠. 그죠? 답은 답인데 현황은 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농사 짓기는 전이 편하잖아요. 답은 그 벼농사 짓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보다는 뭐가 좋다? 전이 좋은 겁니다. 3번 과수원입니다.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다. 그러나 다만 주거용 건축물, 이 과수원에도 이제 그 주거용 건축물 있잖아요. 주거용 건축물은 뭘로 본다? 대로 본다. 그렇죠. 과수원 안에 주거용 집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수원에다가 일부 땅을 지목을 변경해서 집을 졌다면 과수원 안에 있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가 된다? 대가 된다. 이런 얘기도 돼. 그 다음에 4번 목장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목장에도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가 된다. 목장용지, 축산업,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축산법에 따라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뭐 이런 것들이 목장용지가 되겠습니다. 5번째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나무가 있는 거지요. 중림지, 암석지, 자갈밭, 모래땅, 습지, 항무지. 여러분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라고 하죠. 산지. 보통 이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말이죠. 이런 말을 쓰죠. 택지, 농지, 산지. 농사 있는 땅 농지, 산에 있는 땅 산지, 지구에서 사는 거 택지,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그건 학개론에서 부동산 학문에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 지적법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광천지입니다. 지하에서 뭐가 나와요? 온수, 지하에서 약수, 이런 것들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광천지, 광천입니다. 지하에서 뭐가 나와요? 온수와 약수가 나오는 그런 땅은 광천지가 되겠습니다. 광천지입니다. 광천지. 온수라 약수가 나오는 겁니다. 7번 염전이 되겠죠.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염전. 그러나 바닷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그건 제외되겠죠. 그 공장은 공장용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의 대가 되겠습니다. 대. 땅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이거죠, 이거 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가 대지가 되겠습니다. 대지. 그 다음에 공장용지가 되겠네요. 9번째 37페이지입니다. 공장용지는 제조를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공장시설물의 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학교용지입니다. 학교용지는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토지가 되겠고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를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죠. 12번 주유소 용지입니다. 주유소 용지. 주유소. 석유 제품 이런 것을 판매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춘 시설물의 부지가 주유소 용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창고 용지가 나왔네요.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도로, 별표시하세요. 도로. 이 경매물건 도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 아무 도로나 낙찰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도로 중에 말이죠. 낙찰받아가지고 돈 되는 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말씀드릴까요? 재개발 지역에 있는 도로. 이제 곧 재개발 시작되는데 거기 경매가 나왔다. 그래서 이 도로도 저한테 레슨 받는 분들 많이들 낙찰받은 게 있었고요. 또 현재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확장됩니다. 도로 계획 시설도로, 도시계획 시설도로, 도시계획 시설 도로입니다. 나중에 도로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낙찰 받았는데 이제 도로가 확장되면 수용당하게 되면 뭡니까? 보상금 받겠죠. 이런 것들도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도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 따로. 거기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 그러나 거기 강목에 해당하는 토지가 되겠죠. 뭐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 운영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형태를 갖춘 이용되는 토지,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에, 여러분 고속도로에 휴게소에 있는 부지도 도로입니다. 휴게소. 그 다음에 두 필지 이상의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도 도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례 가지고 여러분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철도용지가 나왔네요. 철도용지,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철길이 있는 걸 궤도라고 하지요.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접속된 역사 있죠. 역사도 철도용지가 되겠습니다. 또 공작창, 철도 차량을 만드는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토지도 철도용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로 낙찰 받을 때 이런 것들 괜찮습니다. 여기 보세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6가지. 토지 중에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는 이거는 여러분이 낙찰 받으면 당연히 취득세는 내야 되겠죠. 그러나 낙찰 받고 나서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는 비과세입니다. 재산세. 재산세 비과세라는 것은 재산세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는 가지고 있어도 재산세는 안 냅니다. 그러나 살 때 취득세는 냅니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 여러분 재산세라는 게 뭡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고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년 재산세를 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돈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경매시장이 아주 싸게 나오는데요. 과거에는 저는 보통 한 10%에서 15%까지 떨어진 걸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 30%대까지도 낙찰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25%.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것들 잘 보시면 돈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집합강의라든가 특강할 때 돈 되는 거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제방 나왔죠? 16번 동그라미 주세요. 제방. 뚝방길입니다. 뚝방길. 거기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뚝방길을 말하면 뚝방길. 여러분 제방에서 뭐 했죠? 하천이 있는데 하천에서 제방 있잖아요. 뚝방길. 여기서 쑥 캐잖아요. 안 하는 애들이 쑥. 제방. 쑥 캐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하천. 하천 나왔죠? 하천도 이게 돈 되는 겁니다. 하천법에 의한 하천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천법에 의한 하천에도요. 국가하천이 있고요.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이 하천법에 의한 하천, 국가하천은 한강 같은 거는요. 한강 같은 것은 국가하천입니다. 그리고 중량천이라든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경안천 이런 것들은 지방하천입니다. 하천법에 의한 지방하천에도 1급 하천이 있고 2급 하천이 있는데 과거에 말이죠. 하천을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그게 하천이 됐다. 그러면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이 되게 되면 국가로 귀속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 땅이 수용당해가지고 하천됐다? 그렇게 되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하천법에 의한 특별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작년까지 국가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다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그런 제도, 특별법이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도 지금은 수용당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습니다.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지목은 하천인데 아주 재밌습니다. 지목은 하천인데
현황, 공부상의 지목은 하천인데 현황은 잡종지야. 현황은. 이거 동되는 거죠, 이런 거. 네. 지목은 하천인데 현황은 목장용지로 쓰고 있습니다. 지목은 하천인데 현황은 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지목은 하천인데 현황은 잡종지다. 이런 것들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만약에 1억짜리가 막 2천까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런 걸 낙찰을 못 받아요.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전문가들은 이런 걸 낙찰을 받게 되는데 무작정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개발 가능성이 있고 또 뭐 도시에 있는 하천인데 잡종지라면은 그것이 공원으로 편입돼 가지고 또 수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정평가도 확인해 봐야 되겠고 개별 공시지가도 확인해 보면 돼야 되겠습니다. 18번 국어입니다. 국어. 동그라미 쳐보세요. 국어. 국어는 뭐냐? 국어. 작은 도랑을 말합니다. 작은 도랑. 국어. 실개천 같은 거죠. 실개천. 그죠? 국어. 국어라고 하는 건 실개천. 여기 국어. 작은 도랑을 말합니다. 작은 도랑. 일명 개굴창이라고 하죠. 개굴창. 시궁창, 개굴창, 국어. 그 다음에 유지라고 하는 것은 연못이라든가 저수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댐, 팔당 댐 있는 그런 땅은 물이 꽉 차 있잖아요. 유지가 되겠습니다. 20번 양어장이 되겠네요. 육상에다가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을 번식하거나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이 되겠습니다. 수도용지입니다.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이런 것들 수도용지가 되겠고요. 공원입니다.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 및 휴양, 정서생활을 이용하기 위하여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자, 22번 아주 재밌는 겁니다. 공원인데요. 개인 땅이 수용당해가지고 공원으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소유자가 보상금을 못 받았죠. 그래서 아마 내년 2015년도에는 공원에 대한 특별법이 아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 땅이 공원이 돼가지고 보상금 못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국가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해가지고 보상금을 받게 되는 아마 특별법이 2015년도에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원용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체육용지입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이죠. 뭐가 있을까요? 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이런 것들이 다 체육용지가 되겠습니다.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유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이런 것들이 되겠죠.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경마장 등의 토지 이런 것들 다 지목이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25번 종교용지입니다. 종교용지. 종교의식을 하기 위하여 예배, 법용, 법당에서 하죠.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하여 교회, 사찰, 향교 이런 것들, 건축물 부속 토지와 접속된 부속물 토지는 종교용지가 되겠습니다. 26번 사적지가 되겠네요. 이거는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과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가 사적지가 되겠습니다. 27번 묘지입니다.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가 묘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묘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부속된 땅은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갖고 있는 법인 묘지용 토지에도 거기 건물이 있죠. 그 묘지 안에 있는 건물은 지목이 대지가 되겠고요. 여러분 휴게소에 있는 안에 있는 땅은 뭐가 된다? 도로가 된다고 그랬죠. 도로. 휴게소에 있는 것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부지 있잖아요. 휴게소에 부지 있잖아. 거기는 다 도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28번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잡종지는요, 풀이무성한 갈대밭, 또 물건을 쌓아주는 물치장, 돌을 캐는 채석장, 흙을 캐는 토치장, 그 다음에 공동우물, 노천시장, 야시장, 공동우물이 있는 땅, 비행장이 있는 토지, 이런 것들이 다 잡종지가 되겠고요. 또 운전학원용 토지도 지목이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실까요? 갈대밭,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는 곳, 흙을 펴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또 영구적인 건축물 중 변전소가 있는 것,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그 다음에 도살장, 도축장 있죠. 도축장, 소돼지 잡는 도축장, 그리고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의 부지, 이런 것들은 다 지목이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런 거 했었죠, 여러분. 지목은 하천인데 현황은 잡종지입니다. 쓰레기 오물장이 있거나 아니면 고물상을 하는 경우가 있거나 이렇게 오물 처리장 같은 거, 이런 것들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이죠, 개발돼 가지고 공원화해 가지고 국가에서 수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8개의 지목을 공부했는데요. 자, 오늘 여기서 돈 되는 거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대지. 여러분, 땅 대지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이러한 대지는 돈이 없어서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택지가 있는 주거용 건물이나 상업용 건물에 있는 대지는 너무나 비싸서 낙찰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틈새 시장이 있어요. 뭐냐면 지분 있죠, 지분. 아버님이 전체 땅을 갖고 있었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여러 명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습니다. 대지 지분. 이런 것이 경매 나오면 싸게 낙찰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개를 받았는데요, 대지.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하고 레슨 받는 그런 현직에 근무하는 공인중개사라든가 또는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저와 함께해서 수십 개, 수백 개를 낙찰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도로도 틈새시장이고요.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연못, 유지, 묘지, 이런 저수지 같은 거 있어요. 저수지 같은 것도 경매로 나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상도, 전라도 이런 쪽에는 유지가 경매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는 유지지만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물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흙을 매립해 가게 되면 또 잡종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매립해서 전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렇죠? 다양하게 지목 변경이 가능한데 아주 재미있는 겁니다. 유지. 이런 것들 돈이 되는 거고요. 아까 이랬죠? 하천인데 현황은 하천인데 지목은 하천인데 현황은 목장용지가 되기도 하고 잡종지가 된 경우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합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것들 낙찰 받을 수도 없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알 수가 없는데요. 잘 고르면
싸게 좋은 물건을 낙찰받을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 40쪽에 보시게 되면 면적의 단위가 나왔죠. 면적의 단위는 과거에는 평으로 했는데 다 지금은 면적의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제곱미터입니다. 제곱미터. 만약에 1000제곱미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평수로 고치려면 곱하기 0.3025 나누기 3.3058 이렇게 되면 평수가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302평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은 평이라는 말 쓰지 않고 제곱미터로 바뀌었죠. 면적의 단위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고로 한 번씩 보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측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이 뭘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지목이 28개 지목이 있는데 그런 시행령에서 지목에 대해서 28개 지목을 한번 쫙 살펴봤습니다. 시행령 58조에는 지목의 구분이 나와 있죠. 전부터 1번 전, 2번 답, 3번 과수원, 4번 목장용지, 마지막 28번 잡종지입니다. 그러니까 잡종지라고 하는 것은 27개 지목이 아닌 것이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28개 땅, 그래도 여러분들이 격려하는데 이런 토지들이 있구나 이 정도는 알으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땅에는 이런 28개 지목이 있는데 돈 되는 땅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